안녕하세요. 생화학 실험 발표를 하게 된 바이오 발효융합학과 17학번 한승희입니다. 저는 생화학 실험 발표에서 유전자 클로닝과 단백질 정제를 어떻게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였는지와 마지막으로는 실험 수업 후 느낀 점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클로닝입니다. 특정 DNA 단편을 제한 요소 처리를 하고 벡터 DNA 다시 결합시켜서 DNA 단편을 증폭시켜 단백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유전자 조작 기술입니다. 제가 유전자 클로닝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첫 번째는 타겟 미생물을 배양하였고, 배양한 미생물에서 크로모조멀 DNA를 분리, 그 다음에 PBR32 벡터에서 플라스미드 DNA를 분리하였습니다. 이 DNA가 제대로 분리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DNA 전기 용동을 진행하였고, 원하는 이제 단편을 얻기 위해서 제한 요소 처리와 DNA 라이게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전기 천공법을 통해서 형질 전환시켰고, 이 형질 전환된 미생물을 배양을 통해서 형질 전환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고 단백질을 정제하였습니다. 이 유전자 클로닝에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DNA를 분리하는 것과 그 다음에 DNA 전기 영동, 제한 요소 절단과 DNA 라이게이션이었습니다. 크로모조멀 DNA 분리와 플라스미드 DNA 분리는 비슷한 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이사항으로는 EDTA와 SDS를 이용하여 세포의 용균을 촉진하였고 DNA질을 불활성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의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플라스미드 DNA는 크로모조멀 DNA와 구조가 다르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실리카 흡착법을 통해서 농축 및 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전기영동입니다. 전하를 띤 고분자 물질을 전기장을 띤 매질에서 이동 분리시켜 이들의 순도나 성질의 분석 및 분리 등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DNA의 경우에는 포스페이트 그룹을 가지고 있어 음전하를 띠고 있고, 따라서 이 두 전극 사이에서 DNA 분자가 양극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아가로즈를 이용해서 젤을 만들게 되면 망상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단편을 얻기 위해서는 제한 요소 처리를 해야 했는데, 이것은 핵산 분해 효소를 사용을 하였고 블런트 엔드 형태와 스티크 엔드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블런트 엔드 형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파란색 네모 표시, 일자로 잘려진 깔끔하게 잘려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분홍색 네모 표시로 보는 스티크 엔드로 니은이나 기역자로 잘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DNA 라이게이즈를 통해서 라이게이션을 진행하였는데, 벡터와 인설트 DNA의 비율을 1대3으로 삽입을 하였고, 블런트 엔드 같은 경우에는 잘 라이게이션이 진행되지 않아서 1대5 비율까지도 늘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한 실험은 단백질 정제였습니다. 이 단백질 연구를 하는 목적은 단백질 기능과 구조의 상호관계를 규명하여 다양한 분야에 적용시키기 위함인데, 따라서 저희는 단백질을 분리 및 정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저온에서 처리 또는 보존시켜야 하고, 가능한 한 단시간에 적당한 pH로 단백질의 변성과 실어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단백질의 연구는 저희는 제조합 대장균을 배양시키고 조초추액을 제조하고 단백질을 정제하여 단백질의 정량과 정제도 검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단백질의 정제와 단백질의 정량, 그리고 정제도 검증을 통한 효소의 활성과 비활성이었습니다. 일단 단백질 정제를 하기 위해서는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진행을 하였는데,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 크기 배제 크로마토그래피, 그리고 친화 크로마토그래피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원하는 단백질이 특정 물질과 친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친화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단백질 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단백질 정량을 할 때는 총 5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브래드포드 메소드를 이용해서 단백질의 염기성 아미노산과 방향적 아미노산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장점으로는 빠른 측정과 우수한 감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단점으로는 단백질 종류에 따라서 측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효소의 정제도를 검증한 뒤에 효소의 활성과 비활성을 측정하였는데, 효소의 활성은 효소의 최적 조건에서 1분당 1 마이크로몰의 기질이 변환시키는 효소의 양이었고, 효소의 비활성은 단백질 mg당 효소의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통해 회수율과 정제율을 구할 수 있었는데, 회수율의 경우는 샘플의 활성분의 조초출액의 활성이었고, 정제율은 샘플의 비활성분의 조초출액의 비활성이었습니다. 만약에 샘플의 순도가 높다면은 회수율의 경우 떨어질 수가 있지만 정제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험 수업을 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를 느끼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작년에 배운 생화학에 대한 전공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실험 결과에 대해서 조원들과 상의하면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실험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닌 다 같이 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험에서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이것을 다시 검증을 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부가적인 전공에 대한 지식을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에서 교수님 덕분에 직접 실험을 하면서 실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론 공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닌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니 좀 더 이론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